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정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경동나비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보일러 회사? 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익숙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 글로벌 냉난방 공조, 그러니까 HVAC 시장의 강자로 거듭나는 경동나비엔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길입니다. 우선 경동나비엔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바꾸고요. 그 다음엔 실제 성적표를 보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고민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시장 얘기를 좀 하고, 미래에는 뭘로 먹고 살 건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경동나비엔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그렇죠. 바로 이 광고 카피.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경동나비엔의 이미지, 그 자키였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친근하고 지극히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이미지가 지금의 경동나비엔을 설명하기엔 너무 낡은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에 가까워졌다고 할까요? 자, 그럼 지금의 경동나비엔을 설명하는 새로운 숫자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7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돈 버는 곳의 70% 이상이 한국이 아니라 해외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국내 보일러 회사가 아니에요. 완벽한 글로벌 수출 기업. 우리가 이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말이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가장 중요한 성적표, 실적을 한번 까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말이 필요 없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정말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은 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일단 합격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는데 정작 회사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 즉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27% 넘게 줄었어요. 아니 장사는 잘했는데 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줄었을까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물음표를 던져야 하는 부분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핵심은요, 이게 본업인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북미에서 달러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생기는 회계상의 환율 손실이 있었고요. 둘째는 앞으로 물건이 더 많이 팔릴 걸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을 팍팍 밀어주느라 마케팅 비용을 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록적인 매출을 대체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경동나비엔을 움직이는 심장, 그 핵심 동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체 매출에서 무려 63%, 그러니까 3분의 2 가까이가 북미 한 곳에서 나와요. 다른 나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죠. 이건 사실상 북미 시장이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를 통째로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공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전략이 아주 영리했어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남들 다 파는 저효율 제품 시장에 뛰어드는 대신에 버려지는 열까지 다시 쓰는 초고효율, 콘덴싱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제품들은 가스압이 조금만 낮아져도 작동이 잘 안 됐는데 경동나비엔이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제품을 딱 내놓으니까 현지 설치 기사들이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콘덴싱 온수기 보일러 두 시장에서 모두 점유율 1위를 꽉 잡았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가 고효율 제품에 보조금을 팍팍 주는 IRA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정책적으로도 날개를 달게 된 셈입니다. 자, 온수기 시장은 이제 평정했습니다. 그럼 경동나비엔은 여기서 만족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다음 목표는 훨씬 더 큽니다. 그 야망의 크기를 알려면 이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무려
8천조 원. 네, 이게 바로 경동나비엔의 다음 타겟, 전 세계 냉난방 공조, 즉 HVAC 시장의 전체 크기입니다. 이제 단순히 물을 데우는 걸 넘어서 한 집의 난방, 냉방, 공기질까지 그야말로 집안의 모든 공기를 책임지는 거대한 시장으로 뛰어든 거죠. 이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입니다. 하이드로, 즉 물을 이용하는 게 핵심인데요. 기존 난방기처럼 뜨거운 바람을 직접 쏴주는 게 아니라 물을 데워서 그 열로 집을 훈훈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겨울철 난방의 최대 단점인 건조함을 싹 잡았고요. 열 효율은 97%가 넘고 요즘 뜨는 히트펌프와도 철도궁합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미래를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닙니다. 늘어날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을 지금의 2배가 넘는 연간 439만 대로 늘리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우리는 무조건 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뭘 체크해야 할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가격표 밸류에이션입니다.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PER을 보면요. 경동나비에는 약 7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사인 에이오 스미스는 17배가 넘어요. 이 엄청난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시장이 아직도 경동나비에는 옛날의 국내 보일러 회사로만 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이 가격 차이가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리스크도 당연히 따져와야 합니다. 매출이 북미 한 곳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 그래서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아주 길게 보면 결국 에너지 시장이 가스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큰 흐름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탄탄한 실적, 시장을 압도하는 지배력, 그리고 HVAC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계획까지. 심지어 가격표를 보니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진짜 질문은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가 아닐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혹시 시장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사이에 우리 눈앞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있는 저평가 우량주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판단은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몫입니다.